지금 이미 뭐 많은 분들께서 욱하는 성격도 아닌데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중1은 어떡하냐. 아이들 공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정말 이렇게 많이 계시다는 거를 댓글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궁금하신 거는 질문하기에 바로 올려주세요.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답변해 드릴 테니까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위안받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지금. 아니, 사실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 댓글을 보면서 그 효과가 굉장히 커요. 저도 지금 느끼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쵸, 네. 여러분 댓글을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네, 우리 새똥이 님도 슬픈 현실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슬픈 현실을 우리가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투표도 또 진행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를 우리 아이 왜 공부하나요? 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박준현 씨가 보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아이 왜 공부하나요? 1번, 재미있어서. 아하. 2번, 꿈이 있어서. 이 도덕책 속에 나오네요. 그렇네요. 3번, 보상을 받으려고. 4번, 안 하면 혼나니까. 박준현 씨는 우리 아이가 왜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아이는 사실은 3번이 좀 가깝습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좀 뭔가 좀 걸어요, 뭘. 예를 들면 여기서 100점을 맞으면 아빠가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네. 포켓몬 카드를 사주겠다. 그러면 포켓몬 카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아니 그래도 뭐 카드 정도는 얼마든지 걸 수 있는데 큰 거 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이제 나중에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줘야 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상을. 저는 오히려 4번 선택했어요. 안 하면 혼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혼날까봐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그래요. 아유, 나 너무 네,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잘 산 거예요. 엄마한테 고마워해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화 안 냈었어 봐 지금 이렇게 됐나.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요, 1, 2, 3, 4번 줄 중에 우리 아이는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 지금 바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준영 씨는요, 자꾸 공부를 시키면서 혼을 내게 된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사실 내가 안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학원 보내면 되고, 공부방 보내면 되고, 뭐, 아니면 과외 선생님을 부르든지. 그죠. 근데도 왜 그거를 꿋꿋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런 것 같아요. 저 학원도 보내요. 그리고 뭐 저 1일 학습 요것도 하고. 네. 근데 뭐랄까. 약간 좀,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만 올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불안하고. 내가 좀 직접 가르쳐야 네. 좀 안심이 좀 되고. 제가 좀 자존감이 좀 있나 봐요. 내가 가르쳐야 내가 넌 하면 다 잘 될 된다라고 거다. 이런 생각하는 생각이 거죠. 이만큼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공교육 환경 자체가 부모한테 부담을 많이 줘요. 네. 사실 우리나라 공교육이 사실 그렇게 아이들을 잘 책임지거나 개별적으로 잘 이렇게 케어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문제가 된다, 좀 뒤따라오기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은 뭐 이렇게 교육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화된 과제를 내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머지 공부라고 불렀던 거 있죠. 네. 방과 후에 남겨서 이제 따로 보완 학습을 시키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아이들을 책임져주는 이런 그 방법이 오히려 약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더 이게 사교육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의 책임으로 전가가 되는 거죠. 네. 사실 그것 말고도 가정학습은 되게 이점이 많아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데 필요한 게 IQ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IQ라기보다는 이제 뭐 전두엽의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시간 계획하고 계획하는 능력, 네. 또 체계를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유연하게 생각하는 사고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잘 돌봐주고 좀 보충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가정학습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이점이 많은 게 가정학습입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제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정학습의 장점을 잘 좀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한다면 뭐 관계 개선에도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요. 우리는 예.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게 예. 문제거든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계기가 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부모가 가정학습의 목표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뭘 가르쳐야지 얘를 지식을 전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정학습의 목표는 얘가 뭘 어려워하는지 발견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 작전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요. 예. 구구단을 모른다. 네. 그러면 얘는 구구단을 알기 위해서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 실제로 바둑돌을 가지고 좀 세워볼까? 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부모님의 역할인데 얘 구구단을 모르네. 그럼 이거를 한 30번을 쓰게 할까? 예. 이렇게 고민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네. 바둑돌을 이렇게 좀 해보면 보여주면 그게 더 쉽겠네.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익히고 학교에 가서 해보고 하면 제일 이상적이라고 저는 정말 학교 다닐 때 책받침이 너무 저주스러웠어요. 책받침 뒤에 그 구구단 있잖아요. 있죠. 엄마가 갑자기 그걸 탁 하면서 자 외워봐.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나와 굉장히 다르다. 역시 완벽한 집에서 공부를 했나 봐.
저는 책받침 때문에 일부러 막 보고 쓰고 그랬는데. 아, 그리고 활용하는 그 용도가 8판에 달랐군요. 64를 딱 보고. 뒤집어서 끼운 다음에 그럼 그랬다 이게 비쳐 보이니까. 네. 사실 뭐 요령으로 공부했나? 우리나라에서 이 가정학습 같은 걸 시킬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희 집도 이제 저희 집 아이들 키우면서 야, 중학교 가기 전에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으면 성공이다. 그게 제일 이런 중요하다. 식의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실제로 이제 교육 지표를 보면 IEA라고 이제 국제 학생들의 그 수학 학업 성취도 이런 걸 비교하는 기관이 있어요. 아, 네네. 거기서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우와 저거 봐. 예, 성취도 즉 학력은 최고 수준이죠. 우리나라 공부 잘하네요. 초등학교 4학년은 세계 2등, 초등학교 2학년은 중학교 2학년은 세계 1등. 싱가포르가 거의 1, 2위를 서로 나누네. 진짜 잘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학업 흥미도 조사도 같이 해요. 별거 아니고 이제 네가 수학 공부가 재밌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라고 답한 비율 이런 걸 보는데 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에는 50개국 중에 50등. 세상에. 중학교 2학년은 아유, 웃음 아이고야, 안 되는데 이거 미안합니다. 아우. 슬프다. 네, 중학교 2학년은 42개국이 참여했는데 41등을 했어요. 네네. 그럼 결론은 공부는 잘하지만 하기는 싫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나라들이, 그냥 등 예, 떠밀려서 지금 하고 있다는 전 거네요. 세계에서 제일 재미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좀 우리가 좀 객관화시킨 눈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참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치 그냥 이렇게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맨날 그 회사를 가면서 정말 죽기보다 싫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셨나봐요. 그러셨나봐요. 아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조심하셔야죠. 넘어가서, 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어렵고 재미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첫째는 이 평가하고 비교하는 이런 태도나 분위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공부의 학습 동기가 꺾어지는데 이런 평가나 비교 경쟁이 정말 나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하면서 자꾸 아이들을 다그치게 되니까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그런 것이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죠. 사실 네. 학습 목이 메이시네, 목이 메이시네. 학습 동기를 연구한 걸 보면은 초등학생 때가 학습 동기가 점수에 관여되는 게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생 점수는 엄마만 관심 있어. 아이는 별로 생각을 아니면 안 하는군요. 그럼요. 너야 70점이 뭐야? 그러면 엄마 내 밑에 많아. 그쵸. 라고 얘기하지 다음부터 열심히 한다고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엔 칭찬을 하더라도 자꾸 상에 대해서 너 상 받아서 좋겠다. 잘했어. 100점 맞아서 받아서 좋아. 잘했다.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만 칭찬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 결과가 안 나올 경우를 생각하면 이제 두근두근하는 실망하고 거죠. 두렵고. 예.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과정, 그 모습에 대해서 칭찬해 줄 때 이 학습 동기를 유지하는데 훨씬 더 좋은 그럼 그런 이렇게 얘기해. 방법입니다. 너 네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엄마는 행복해. 네, 바로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 네. 잘하고 계시네.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야, 너는 어떻게 어린애가 네가 와서 이렇게 책을 스스로 펴니? 야, 이런 칭찬은 좀 했어요. 아, 예. 그래요? 오, 야, 너는 지금도, 야, 대단하다, 너 지금. 그렇죠.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그런 게요. 내가 엄마는 뭐- 어렸을 때 그렇게 못했는데, 네. 와, 니는 이렇게 하니까 참. 야, 1학년이 이렇게 할 수 보이는구나. 있다니. 뭐 이런 거. 예.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애가 어느 날 책을 딱 보고 있길래. 네. 놀랍잖아. 자기 혼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창문을 열고, 우리 딸 책 보고 있어요. 이런 너무 글쓰면 우아스럽다. 아니, 예. 좋아요. 아니, 아이 입장에서는. 웃어요. 좋아해요. 네네. 딸 책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역시 칭찬이 더 중요한 거지, 아이를 막 다그쳐서 하게 네.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군요. 특히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화내는 거죠. 사실 화내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아이들이 어른스러운 어떤 판단력이나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하면 안 돼요. 그야말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생이 그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농담이지만 네네. 네,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성인의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직 우리 같진 않다. 네. 그러니까 조건 반사에 가깝게 행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를테면 내가 나름대로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엄마가 화를 내. 나는 이게, 나름대로 했는데. 예, 반복이 되면 수학이 싫어지죠. 그렇죠. 자, 그러네. 영어 나름대로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했어. 네. 근데 엄마가 화를 내. 그럼 당연히 영어가 싫어집니다. 내가 이걸 할 때마다 그렇죠. 우리 엄마는 얼굴이 짜증이 섞이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게 아이들이 딱 눈에 보이는 거죠. 아니, 그럼 점수가 안 나와도 실망하지 말고, 엄마가 좀 연기를 해야겠네요? 그럼요. 예. 그렇죠. 예. 엄마, 나 영어 20점 맞았어. 잘했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잘했어라고는 할 수 중요한 없지만. 거는 네. 이런 거죠. 네가 열심히 했는데도 20점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하면 오를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예. 열심히 안 했는데도 100점 맞았으면 사실
야, 이건 좀 운인 것 근데 같아.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너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20점을 맞아? 이렇게 나와야 돼. 아니죠. A 입장에서 아까 지금 이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I 입장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모도 한 것 같으면 인정해줘야죠. 네가 열심히는 했는데 예. 점수가 좋게 나오진 예. 않았구나. 근데 열심히 안 하고 20점 나갔다. 그러면 이번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 더 해보면 다음엔 오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접근이죠. 저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요. 사실 뭐 저는 한 번도 100점을 맞아야 된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걸 강요해 본 적도 없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100점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엄마도 좋았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미 아이들도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엄마는 한 번도 얘기 안 했다고 저 하지만 진심 9년 중에 안 했네, 우리 진짜. 엄마는 100점을 원하고 있구나라고 애기가 믿는 아유, 거죠. 그랬을까요? 저 애는 100점 맞아서 엄마가 좋겠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정말로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도 근데 주변에서 요즘은 그런 스트레스를 진짜 받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주변 그 또래 집단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느 동네에 사는지에 따라서 결국 학업 스트레스가 달라지는 게 사실은 그 또래 집단을 받는 이 영향이 큰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가정학습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가정학습의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부모의 태도를 점검해 보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한테 칭찬으로 대응을 해야지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공부라는 거는 즐거운 거고 행복한 거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아야 될 텐데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죠? 사실 우리가 공부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 놓치게 되는 게 공부라는 게 사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이 광범위한 지적 활동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어떤 흥미와 관심과 이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되는 가운데서 이제 공부가 돼야 결국 그게 이제 유지될 수 있는데 특히 저도 이제 뭐 직업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봉사활동 삼아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애들이 결국 사춘기를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애가 엄마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한다고 해서 안심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네네. 그런 것들이 결국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가 사춘기 때 나 절대로 안 하고 탁 놔버리는 애들이 적금 타시게 너무 되는 많았어요. 본물 터지듯. 예. 그러니까 사춘기의 반항이 공부와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아주 네.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니까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이라면 너무 절감하실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아까 저희